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주일 빠릅니다. 예, 금방이네요. 한번 하시죠. 자, 야인시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게요. 자,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전화 참여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튜브는 유튜브 찾기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이브라는 탭이 있는데 검색하시면 라이브라는 거 그거 누르고 들어오셔서 거기서 궁금하신 종목, 비중, 그다음에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화 참여가 있습니다.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우리 PD님들이 받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궁금하신 거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 뭐 그러면 저희한테 연결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뭐 둘 중 어떤 거든 좋습니다. 아무거나 편하신 걸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예. 너무 안 좋죠, 그죠? 예, 많이 빠졌죠.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자,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하락한 거는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죠. 나스닥도 급락했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좀 덜 빠졌습니다. 지금 일본이 4% 정도 빠졌고요. 대만이 4.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 갖고도 많이 빠졌고 올해 1월 달 시작할 때 나스닥이 19,50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17,300포인트니까 올해 시작할 때 비해서도 한 10% 이상 빠진 거죠. 마찬가지로 대만,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까지는 글로벌 시장 대비해 갖고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시장이 제대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선행되지 않으면 글쎄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에는 좀 뭔가 헌법재판소 쪽에서 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선고한다라는 그런 거 정도는 나와줘야 시장이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까지는 글로벌 시장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막 되게 어지러워지고 그러면 그 부분도 시장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요인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내부 사정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지난주에 이 명인 들여복귀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현금이 좀 필요한 시장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렇게 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헌법재판소에서 언제쯤 선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만 나와줘도요, 그때는 현금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베팅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안 나올 경우에는 섣불리 주식을 매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1조 5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선물시장에서 9,700억 정도를 팔았어요. 뭐 선물은 장중에 한 1조 한 4천억 정도 그 정도 매도였었는데 조금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원래 그래요. 장중에 거의 뭐 1조 넘어가면 장 막판에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수가 많이 들어와도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매도가 많이 나와도 매도 규모는 좀 줄어듭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선물 시장에서 선물하고 현물하고 같이 보면요. 외국인들 한 2조 5천억 팔았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도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외국인들이 돌아서 주지 않는다라면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그게 또 이렇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선고할게요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아마 이 외국인들 수급도 좀 돌아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수급 상황하고 그 두 가지 체크를 내보시고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일단 시장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종목 진단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 올려주신 거는 한올바이오 파마를 올려주셨네요. 자, 비중은 11% 들어가셨고요. 단기, 중기 전략, 그리고 추매 시점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자, 이게 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종목들이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종목은 아닙니다. 저는 제약바이오 쪽도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되게 많이 당해봤잖아요. 굉장히 많이 당해봤습니다. 옛날에 신라젠에서 그렇게 당해봤고요. 또 바이로메드라는 종목, 지금 헬릭스미스죠. 그 종목에서도 엄청나게 당해봤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 종목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냥 미래만 보지 않고 실적 부분도 같이 봤다라면 그렇게 처참하게 깨지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금 좋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뭐 4월 달에 뭐 미국 암학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종양학회도 5월 달에 뒤따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대할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많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 200주 이평선에 다 걸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지지를 조금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22평선 근처 정도, 이 정도는 저항선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오늘은 22평선이 32,700원 정도에 있네요. 근데 조금 확대시켜서 보시면 어제는 이게 얼마에 있었냐면요. 자, 22평선이 33,190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22평선이 32,700원 정도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루에 한 500원 가까이씩 빠진다는 얘기죠. 내일이면 여기서 500원을 빼면 32,500원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22평선 근처 정도에선 한번 걸릴 거예요. 내려오는 거 감안해보면 대략 뭐 한 31,000원대 정도, 그 정도가 저항선 역할을, 단기적인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뭐 중기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이 부분 있죠. 여기서 이게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 한 35,000원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시청자님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 자체도 워낙 좀 불확실성이 높고 그런 구간이잖아요. 이럴 때는 믿을 거는 숫자밖에 없습니다. 믿을 건 실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어떤 종목에 물리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런 어려운 시장이 지나면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실적이 나오는 쪽
위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목표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먼저 보기 전에요. 제가 그 미국 정치를 간단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요 보고 계시는 게요, 뭐 S&P 500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게 S&P 500인데, S&P 500이 그 어제 종가가 5,58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월봉 차트입니다. S&P 500의 월봉 차트인데, 월봉상에서 20일 이평선입니다. 여기요. 월봉상에서 20일 이평선입니다. 월봉상에서. 여기가 지지하고 있는 요게가 얼마냐면요. 이게 지금 5,271포인트입니다. 그러면 5,550포인트에서 5,271포인트를 빼서 나누어주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S&P 500이 얼마까지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5.5% 정도 하락은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들 이게 하루아침에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S&P 500이 현재 가격에서 5.5% 정도의 하락은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요. 한 번씩 다 깨졌죠. 보세요. 깨졌죠? 21선 깨졌죠. 그죠? 여기도 깨졌잖아요. 그죠? 여기도 여기까지는 한번 깨질 가능성이 여기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5,271포인트까지 하락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 그걸 제가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종목 진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올려주셨네요. 한국항공우주 매수 가격이 얼마냐면요. 54,000원에 지금 비중은 뭐 많이까지 있지 않네. 그죠? 지금 비중은 뭐 3%입니까? 30%도 아니고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주식을 지금 54,000원에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수익이 나 있네. 그죠? 한번 볼게요. 54,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54,000에 매수하셨으면은 지금 비중을 3%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75,000원이죠. 그죠? 종가가 지금 75,000원. 수익이 많이 나 있네. 그죠?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의 영업이익이 얼마냐면요. 지난해가 2,407억 원 나왔어요. 올해 영업이익을 예상하는 게 3,300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지난해 2,400억. 올해 한 3,300억 정도를 예상하고요. 내년도에 5,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요거는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올해가 한 900억 정도 많고요. 내년이 올해보다도 한 1,7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가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항공우주의 PR 자체가 상당히 높죠. 그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7조가 넘어가죠.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얼마냐? 지금 보시면 거기가 7조 3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산하면은 PR 자체가 한 30배 가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PR이 높다고 하는 것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세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워낙 지금 이게 지금 일봉차 어떤 수익이 많이 나 있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때 매도 잘하세요. 팔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 요 8만 5천 원 정도 오면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추를 한번 생각하세요.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잘 매도할 필요 없고
한 8만 5천 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한번 더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매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요. 그죠? 수익이 나 있으니까 다만 저는 한국항공우주 여러분들 성장세가 있는 종목군들 함부로 공매도 치기 어렵습니다. 공매도 잘못 치면 당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 종목은 8만 5천 원 전량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추이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한솔케미칼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15만 3,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매수하셨네요. 자,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동성이 아주 큰 종목은 아니죠. 자, 뭐 조금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작년 여름 정도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매수하셨다가 뭐 한 87,000원까지도 하락했었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뭐 두 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응급제 쪽에 관련되는 종목이고요. 또 반도체 소재 쪽, 요쪽하고 관련되는 쪽이니까 지금 일단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두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당장 업황이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한솔케미칼은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을 보면 지금 낸드 가격하고 지금 4월 달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죠. 이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쪽도 낸드 가격을 좀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도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비중도 좀 워낙 많으십니다. 30%를 실으셔서 비중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유를 좀 하시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전고점 찍은 자리 있죠. 여기 딱 242평선 근처에서 일봉상 여기 241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서는 저항을 계속 좀 향후에도 뭐 당장 반도체 업황이나 2차 전지 업황이 굉장히 그냥 확 변해버리면 모르겠는데요. 그렇게까지 반전이 있을 그럴 만큼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오다 보면 240선 정도에서는 저항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242평선도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게 아주 급하게 내려오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13만 원대 후반 정도, 14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가면 저항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좀 하시고요. 14만 원 근처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일단 30%란 비중을 실기에는 그렇게 좀 아주 뭐 비중 저만큼 실을 정도로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14만 원 근처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일단 끊어주세요. 일단 끊어주고 그거는 또 밑에 이렇게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또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되니까 일단 14만 원 근처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CIS라는 종목이 있죠. 7,900원에 그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그 이제 바닥권이라고 해서 CIS를 매수하셨다 그러네요. 뭐 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가져가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전극 제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극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죠? 우리가 전극 공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터리 그 성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뭐 중요한 건 핵심 공정이라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게 나와 있는 CSS는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이, 여러분, 이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요, 잘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 지금 이 종목에 제가 수급을 한번, 보면은요, 수급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볼까요? 제가 이게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관들이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오는 거 보세요. 최근에 기관들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죠. 그죠? 이 보시면은 9만 주, 9천 주, 2만 주, 2만 주, 2만 4천, 6만 5천, 6천, 4만 5천, 3만 3천, 3만 7만 2천. 그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비중을 그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요거는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좀 더 내려온다면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 구조도 뭐 탄탄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오늘 종가가 7,230원이기 때문에 7,000원이 있잖아요. 이게 딱 내려오면 요 정도가 이 정도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요, 이게서 얼마 정도? 한 5% 정도. 지금 10%까지 있으니, 그죠? 한 5% 정도를 딱 추가 매수해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딱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5% 정도만. 그러면 15%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은 주가가 최대한 가져간다면 이 종목은 10,000원까지도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최대한 가져가면 10,000원이고요. 조금 여유있게 가져가면 9,0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돼요. 요까지는 충분히 저는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10,000원까지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9,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되고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재무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이 종목은요 실적 대비의 주가가 많이 내려온 종목이니까 상승세는 저는 뭐 10,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고 중간에 보세요. 이게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한번 급등이 나오죠. 이런 구간이요. 이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기업이 강력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주가,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죠? 충분히 주가가 빠지니까, 리바운딩이 세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기다려주세요. 인내심 있게 기다리세요. 9,000원. 짧게 9,000원. 길게는 10,000원까지 보유하셔도 무리 없으니까,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이처셀을 올려주셨네요. 자, 27,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8%, 중기, 장기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에 관심이 없고 매매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을 보면 점 상한가 하나 찍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잡으셨거나 상당히 좀 오른 상태에서 따라 잡으셨어요. 자, 저는 이게 네이처셀이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 부분은 그 정도는 알고 있죠.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뭐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FDA에 뭐 승인을 듣겠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몰라요. 이 기업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니까 중기, 장기 이런 관점에서는 저보다 우리 시청자님이 더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죠. 자, 지금 종목이 2,000 몇백 개 종목이 있죠. 그 중에 저 공부를 하고 알 수 있는 종목은 뭐 한 수십 개? 많아봤자 뭐 100개 이상, 100개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 관심 종목에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은 없어요. 자,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점 상한가 찍고 올라왔다고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최근 들어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기관들도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지금 잘 안 밀리는 모습들, 요런 모습들로 봐서는 지금 전고점 근처에서 여기 주봉상 전고점 근처 뭐 여기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장기 관점은 중기, 장기 이렇게 얘기해 달라 그러셨는데 장기적인 관점은 좀 많이 불투명합니다.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뭐 이렇게 좀 희망을 주고 실망시킨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그래왔어요. 자, 이 네이처셀이 꼭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공을 해서 잘 풀려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괜찮을 건지 그 부분을 관찰을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기로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중기 관점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엊그저께 찍었던 고점 있죠. 32,500원이 고점인데요. 자, 요거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4만 원대 이상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기 전략만 그렇게 세우시고 장기 전략은 그때 움직이는 모습을 봐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HJ의 중공업이 있죠. 한번 봐드릴게요. 8,3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HJ 중공업입니다. 우리가 한진중공업 아시죠? 한진중공업에서 인적 분할 방식으로 설립된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게 방산, 특수선, 그 다음은 조선도 하고, 그죠? 그 다음은 이제, 주택사업도 하잖아요. 그죠? 주택사업은 보니까, 지금 공항이라든지 철도, 역사 같은데, 터미널 이런 쪽에 하는데, 이거는요, 종목 선정을 잘못하면 손실로 크게 이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매매를, 이 고점에서 사실 매매하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사실은. 이거 매매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아마 요 고점 돌파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요 고점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요 고점 돌파하기가 이게 대란거래가 터졌잖아요, 그죠? 2천만 주 이상의 지금 대란거래가 터졌잖아요. 주가 빠졌죠. 이번에 이 리바운딩 나올 때 매도 못하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재무구조 가지고요. 이거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들, 지금요, 내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요 단기 차익금이 전혀 없었죠? 단기 차익금이 없었잖아요. 그죠? 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단기 차익금이 없다가 왜 이게 3,800억이라 하는 단기 차익금이 나왔어요? 이 3,817억 원이에요. 이게 단기 차익금이에요. 예, 단기 차익금 뭐죠? 예, 뭔지 아시죠? 단기 차익금이 뭔지 아시죠? 3,817억 원이에요. 전혀, 그전에는 단기 차익금 전혀 없었어요.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 다음, 이게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단기 사채가 있잖아요. 단기 사채가 얼마예요? 지금, 304억 225억이죠. 요 두 개 합치면요. 거의 4천억이에요. 단기 차익금하고 사채가 4천억입니다.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4,800억이에요. 시가총액과 맞먹는 그런 단기 차익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종목은요, 지금, 여기다가 실적이 딱 수반 안 되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이 딱 나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지난해 보니까, 73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네요. 이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73억의 영업이익 가지고 되겠냐고요. 이 단기 차익금이 지금 4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맨 아래 보시면은 현금흐름표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흐름 보세요. 지난해 마이너스 864억이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요 HD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여러분 요 기업을 분석하잖아요. 요 기업을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뭘 가지고 분석하겠어요? 예? 이 재무제표 안 보고 뭘 가지고 분석하겠냐고요. 이걸 보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요, 손실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저는 이 종목 저는 매수하지 못합니다. 제가 간이 적은 것이 아니고요. 모르면요, 무섭지 않아요. 알면 무서운 거예요. 모르니까 무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알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거는 8,3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 주가가 한번 하락 나오면 이게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 이게 방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요, 이거 감당 못 해요. 요 리바운딩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지금 5,900원이에요. 주가가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매도하세요. 한 7,000원 정도 전량 매도하세요. 전량 다 매도하시고 종목 개최 못하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제가요 한번 볼까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예, 이게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금양이에요. 여러분 작년도 2월 달에 이 주가가 여러분들 이게 12만 원 할 때예요. 여러분들 작년도 여러분들 2월 달에 주가 12만 원짜리 주식이었어요. 지금 주가가 9천 얼마입니까? 9,900원에 딱 거래 정지 당해버렸죠. 열토막 나버리잖아요. 이거는 재무구조와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HD 중공업도 있잖아요. 이게 리바운딩이 나오면 그리고 이런 데서 여기서 매수를 왜 합니까? 여기서 매수할 자리가 아니잖아. 여기서 왜 매수하신다고 이게서. 이거는 반등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올려주셨습니다. 자, 3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자, 비중은 10%,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들고 가셔야죠. 지금 뭐 주가 자체도 작년에 한번 되게 좀 세게 움직인 적이 있었죠. 그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닌데요. 작년에 5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엄청나게 시세를 뽑았었는데요. 자, 이때 뭐 한 3배 가까이 2배 훨씬 넘게 시세를 뽑았는데 이때는 밸류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지금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어요. 근데 지금 향후에 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뭐 지금 뭐 알래스카 개발, 가스정 개발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자,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보통 트럼프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별난 트럼프입니다. 자,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우리나라 물건 많이 사가 이런 걸 원하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넘쳐나요. 그래서 수출을 못하는 거 뭐 이런 거는 태워서 버리는 그런 지경까지도 지금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는 원래 석유가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로 어디 팔 수 있으면 많이 팔려고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조금이라도 뭐 관세 부분을 지금 당장은 뭐 그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요. 관세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낮추려고 하면 미국하고 어떤 협상 카드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 남아도는 가스를 우리나라가 좀 더 사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산 가스가요, 좋아요.
그리고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마진율이 좀 높습니다. 마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 트럼프한테 생색도 내고 그러면서 뭔가 협상용 카드 이런 부분들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되고 뭐 36,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자,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살짝 빠졌는데요. 자, 뭐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주가 자체가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좀 보유를 하시게 되면요. 최소한 이까지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올라올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켜설 갖다 놓은 자리가 한 42,000원 정도 됩니다. 이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올라올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좀 더 기다리신다라면 한 48,000원 정도 근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계시려면요. 이런 종목 위주로 들고 있으면 걱정이 덜 하십니다. 자, 근데 막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내지는 급등락하는 거 이런 걸 들고 계시면 심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장이 좀 안 좋아서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종목보다 덜 빠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좋은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격 그거 참고하셔갖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LS 일렉트릭이요. 네, LS 일렉트릭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21만 7천 원에 15%예요. 네, 21만 7천에 15%. 지금 이제 손실이 나 있네, 그죠? 네네. 네, 이제 이거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진짜 좋겠습니까? 밑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해갖고 단가를 조금 낮춰야 되나 하고요. 아, 이제 지금 15%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요. 네. 예, 잘 듣고, 예,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여러분들, 이게 LS 일렉트릭이 여러분들 안양에 가면, 안양에 동왕구라고 있어요, 동왕구.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가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동왕구에 가면 LS 타워가 있어요. 그게 본사가, 그게 사무실 거기에 있어요. LS 타워가 있어요. 안양에 가면 동왕구라고 있어요. 그게 LS 타워가 있거든. 그게 본사가 있을 거예요, 이 회사가. LS 일렉트릭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력기기 쪽인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북미 지역의 이제 성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한때 대히트가 쳤잖아요. 지난해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3,800억 정도, 3,897억이 나왔죠. 올해가 영업이익이 지금 한 4,600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올해 4,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현재 지금 시가 종액을 놓고 보면 시가 중에 5조 2천억이니까 뭐 지금 자리는 뭐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주가가 충분히 거기가 주가가 30만 원대에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30만 원 할 때는 PR이 높았지만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PR이 높은 것도 아니죠.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전체적인 시세는 마무리된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시세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그걸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비중을 15%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요. 뭐 지금 매수한 가격이 21만 7천 원이니까 이건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21만 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21만 원까지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이거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요. 거래량 지워버리고 그 다음은 MACD 치우고 나서 스타캐스팅 하나만 제가 놓고 볼게요. 이제 한번 보세요. 매니에 보세요. 매니에 보시면은
여기에 요겁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예, 이게 선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 보세요. 이 보시면은 지금, 예, 지금은 침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스타캐스틱입니다. 요 스타캐스틱이 지금은, 예, 제가 그냥 퍼센트 K 값만 있잖아요. 요 퍼센트 K 값만 요게, 예, 침체에서 벗어나서 20일 올라오잖아요. 그죠? 요 20일 올라오게 되면요. 그냥 주가는 21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와요. 21만 원까지. 최소한 20만 원까지 올라와요. 이게 지금은 침체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보세요.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침체 구간이잖아요. 이게 침체 구간이에요. 이걸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예,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뭐 20만 원대까지의 뭐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20만 원이나 21만 원 정도 되면 그때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예, 아예 거래량이 없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충분히 여기까지 리바운딩은 나와요. 여기까지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 20만 원에서, 예, 21만 원까지만 내다보세요. 더 이상, 예,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이 종목은 제가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요. 볼까요? 이게, 예, 월봉이잖아요. 월봉상 놓고 보세요. 이미 주가가 월봉상에서 놓고 보면 이날 고점 다 쳤잖아요. 보세요. 이날. 이 꼴이 달리는 거 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월봉 차트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거 고점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시고, 예, 뭐 손실, 뭐 거기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제주반도체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18,100원, 10%. 자,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지, 걱정이 많이 된다. 요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쵸. 이 정도면 걱정이 많이 되시죠. 자, 이게 걱정이 많이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쫓아가서 잡으셔서 그래요. 자,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에 7,700원 찍었죠.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요. 12,000원, 뭐 여기서, 작년 말에는 10,000원 아래 구간에 있었습니다. 자, 올해 1월 달에 시작할 때 시가가 8,920원이었어요. 자, 근데 2월 달에 보시면 고가를 찍은 게 26,600원을 찍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더블 이상 올라왔죠. 이런 걸 쫓아가서 잡으셔서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 겁니다. 시청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쫓아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는 맞아요. 이 주식이 요물이라서 사람을 그냥 안 둡니다. 꼭 사면 금방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을 막 꼬셔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본 결과 그리고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을 봤을 때 쫓아가는 투자자들은 결국은 수익을 내질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게임이에요. 쫓아가는 거. 우리 흔히들 그렇게들 얘기하죠. 가는 게 더 간다. 그거는 만약에 더블로 올라온 종목이요. 자, 가는 종목이잖아요. 10종목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뭐 가는 게 더 간다 하고 보여드리는 거, 그거는 더 간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10종목 중에 8개, 9개 종목은 떨어집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쫓아가는, 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전력 반도체 쪽이죠. 자, 이 저전력 반도체는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그렇죠.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그쪽 관련된 템리스 업체인데 차세대 저전력 반도체를 LPDDR 저전력 반도체죠. 자, 요거를 지금 개발 중인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한 80% 정도는 연구 개발을 끝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올해 안에는
이 부분을 완전히 끝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으니까 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많이 빠져 내려왔으니까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뭐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데 함부로 물을 탈 종목은 아닙니다. 이게 함부로 물 탈 종목은 아니니까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 저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요. 가격이 지금 여기 어중간한 가격대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121평선도 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좀 시장도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0,000원을 깰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라면 10,000원 밑에서 추가 매수는 고려해 보시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만 하세요. 일단 보유만 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가 80% 진척이 됐다라는 이 뉴스가 아마 뭐 올해 안에 한다니까 나중에 하반기 정도가 되면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때가 되면 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개발이 잘 되게 되면 성공적으로 개발되게 되면 그때는 한번 시세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반도체 소행주 하나 볼게요. QSI라는 종목이 있죠. 9,085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중장기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는데 이거는 중장기 종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도체 레이저 종목이죠. 우리가 광 반도체 지금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반도체 레이저의 뭐 원천 기술을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소행주지만 그죠? 근데 재무 구조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재무 구조 탄탄하고 다만 이제 수익성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수익성이 나오려면요, 이거 캐파가 좀 커져야 됩니다, 캐파가. 이런 캐파 가지고는 적어도 기업이라고 하면 영업이익 정도가 뭐 100억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영업이익 보세요. 영업이익이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중기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죠. 볼까요? 영업이익이 매년 얼마씩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27억, 18억, 2023년도에는 적자를 보고 지난해 12억이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보통 10억에서 뭐 요 30억 안에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중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중기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죠. 단기로 매매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중기 투자 종목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뭐 종업원 수도요. 이게 적은 기업이 아니에요. 이게 종업원도 보니까 104명이잖아요. 그죠? 요 104명이면요. 이 인건비도 상당히 해요. 104명 인건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인건비라고 해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있잖아요. 요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영업이익을 한 10억, 20억 정도 내는 기업이 요 인건비랑 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재무구조가 좋으니까 단타 세력이 많을 거예요. 소행주 중에서 나름대로 알짜배기니까 이렇게 단타 세력이 강하게 한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따 한 리바운딩이 나오면 매수 가격이 9,085원이니까 매도하세요. 매수가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이거는 단기 종목이에요. 중기 종목 아닙니다. 반도체에서 중기 종목을 하시려면은 종목이 많아요.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 있죠.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중기 투자할 종목이 많습니다. 이런 중기 투자 종목이 아니고요. 매수가 한 9,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올려주셨습니다. 자, 5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제가 그 2차전지 이쪽은 한 재작년 날씨 조금 서늘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되게 안 좋게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딱 한 종목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 SDI 딱 한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일맥상통하긴 합니다. 삼성 SDI를 보는 이유가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어요. 삼성 SDI는. 근데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까지는 없고요. 삼성 SDI는 PBR이 뭐 0.7배 아래니까 그건 매력도 있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는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보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는 향후에 수요가 엄청날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이 두 번째 2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라운드는 전고체 전쟁일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자, 이거는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에서 필수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지금 작년에 벌써 뭐 시제품은 생산했고요. 2027년에 양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쪽들 업황 자체도 그렇게 확 좋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어떤 모멘텀이 생길 때 여러분들 이때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렇게 뭐 여기 3만 원 근처 정도 되네요. 거기서 더블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이거 딴 게 아니라 로봇이잖아요. 로봇. 지금 제가 로봇 주식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봇 움직이는 거요. 이거 지금 배터리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1시간 반 충전해서 2시간 쓰고 2-3시간 쓰고 그러는데 이게 산업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봇에 채용이 되려면 최소한 전고체 배터리는 돼야 되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도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성능이 진화가 되겠죠. 성능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로봇 시장도 같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하고 관련되는 쪽, 이런 쪽은 한 내년 정도만 돼도 주가가 좀 꿈틀꿈틀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삼성 SDI가 그때 2027년도 양산을 목표로 지금 공장도 새로 짓는다 그러잖아요. 유상증자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길게 보신다라면 들고 가셔야 돼요. 길게 보신다라면 들고 가셔야 되는데 단기간에 뭐 짧게 보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이거는 잡은 자리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밑에 이렇게 빠져서 옆으로 길 때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딱 짧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거,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벌써 2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서 쫓아간다라는 거, 이거는 상당히 뭐랄까 그 리스크를 걱정을 안 하고 리스크를 염두에 안 두고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긴 관점으로 갖고 가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뭐 그 위의 가격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한번 봐드릴게요. 그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께서 18만 5천원 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주가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트 한번 볼까 보세요. 이게요 셀트리온이에요. 이게 삼성 바이오예요. 삼성 바이오는 여러분들 100만 원 찍고 지금 주가가 이제 101만 4천에 놓여 있죠. 제가 이걸 여러분 잘 보세요. 최근에 제가 그 셀트리온 종목을 놓고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실적을 한번 잘 놓고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이게요, 다시요. 이렇게 제가 한번 딱 놓고 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내가 비교를 해서 한번 볼게요. 비교를 했어요. 자, 이게가 하나, 그 다음은 둘, 그 다음 셋, 넷,
4년 동안요. 이게가 2021년도고요, 2022년도고요, 2023년도고요, 2024년도예요. 앞에는 제가 여기는 셀트리온이고요. 뒤에는 삼성바이오예요. 제가 실적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2021년도에 7,442억이에요. 2022년도가 6,472억이에요. 2023년도에 6,515억이에요. 지난해가 4,920억이에요. 자, 셀트리온 보세요. 매년 빠져버리지 보세요. 실적이 물론 뭐 2022년도하고 이게는 별 차이가 없는데 벌써 7,442억, 6,472억, 6,515억, 4,920억. 그러면 오른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볼까요? 5,373억. 그 다음은 9,836억. 1조 1,197억 원. 지난해 1조 3,201억 원이죠. 보세요. 이거는 삼성바이오는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죠? 실적이 매년 증가했잖아. 보세요. 2021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보세요. 매년 증가했죠. 그 대신에 셀트리온 주가는 하락이죠. 그죠? 요 차이점이에요. 근데 올해 지금 셀트리온 주가가 과연 얼마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인가. 이게서 이제 증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 셀트리온 지금 시가 종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셀트리온 시가 중에 36조짜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영업이익이요. 최고도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나와줘야 돼요. 이 정도는. 이 정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 올해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실적을 좀 확인하고 베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실적을 확인해야 돼요. 네, 올해 실적이 한 1분기 정도 한번 실적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주가가 뭐 거의 하단분에 와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와 있으니까 뭐 크게 주가는 뭐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게서 주가가 이분께서 18만 5천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일단은요. 반등이 나오면은 한 18만 원 이렇게 넘어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팔고 난 다음에 1분기에 한번 실적을 확인하세요. 1분기에. 18만 오면 매도하고 난 다음에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왜냐 보통 실적 발표가 4월 한 15일 정도 발표되니까 다른 것 좀 매매하고 있다가 1분기 실적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요. 18만 원까지는 가져가시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엔젤 로보틱스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28,500원. 비중은 10% 매수하셨네요. 자, 뭐 자꾸 내려가고 있어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로봇 주식들을 그렇게 좋아했죠. 제가 저만큼 저 작년에 로봇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드린 그런 전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다 대부분 로봇 주식들 뭐 클로버 같은 종목은 지금 2만 원 넘어갔었는데 그 신규 상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7,000원대 그때 말씀을 드리고 또 추천도 드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3만 원 아래 구간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엔젤 로보틱스는 추천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자, 이 엔젤 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뭐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부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지금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보핏이라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었죠. 자, 그 삼성전자도 지금 제대로 만들고 난 다음에 판매를 뭐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그 삼성전자보다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글쎄요, 물음표가 찍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재작년이 한 51억 정도가 나왔어요. 매출액이. 자, 그리고 영업이익 65억 적자. 그리고 작년이 24년이 이 매출액이 42억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9억이 줄어들었어요. 재작년보다.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작년 영업이익이 108억 정도 적자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스탁 옵션까지 행사를 해서 주식 수도 꽤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서강대 산학협력단에서 뭐 관련 있는 처음에 스타트업일 때 그때 받은 주식일 겁니다. 주식을 작년 11월 달에는 또 팔기까지 했습니다. 16만 주씩 이렇게 팔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과연 안심하고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냐. 자,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요. 3,400억 정도 됩니다. 자, 3,400억 정도가 되면 작은 시가총액은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5조 이렇게 넘기도 하지만요. 다릅니다,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 본 기업이고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밸류가 가능한데요. 자, 지금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숫자로 보여줘야죠. 숫자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여주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냥 안심하고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8월 달에 찍은 저점이 있습니다. 25,500원이란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향후에도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이건 진짜 생명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많이 하락한 상태니까 추가로 조금 더 빠진다라면 지지받을 만한 그런 구간들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보유는 하십시오. 일단 보유를 하시고, 그리고 로봇 주식들을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시려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하십시오.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 25,500원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면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보입니다. 3만 원 근처에서는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진단은 이게서 이제 마무리하겠고요. 야인시대 히든 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이재필 전문가가 3월 17일 날 추천드렸던 삼성 SDI 있잖아요. 목표가 도달했네요. 삼성 SDI AS를 해 주시고요. 오늘 야인시대 히든카드까지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TV 방송 다 대부분 채널들 우리 토마토 TV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들 다 합쳐갖고 2차전지 최근 1년 넘는 기간 1년 6개월 전서부터 2차전지 추천해갖고 목표가 도달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걸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자, 근데 삼성 SDI를 2주 전에 추천을 해드렸어요. 1년 6개월 이상을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2차전지 추천 자체를 안 하고 언급 자체를 안 하던 사람이 딱 하나 콕 집어서 삼성 SDI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밀렸어요. 하지만 2차전지 주식 중에 삼성 SDI 하나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한 겁니다. 향후에 있을 성장성, 이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 SDI가 가장 앞서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나중에
공장을 짓는데 한 4,600억 정도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 투자 규모 같은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양산 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2027년도 이때는 저거를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먼저 선점하는 그런 쪽은 엄청난 수혜가 있을 겁니다. 자, 뭐 지금 다른 것들 물론 가격이 문제긴 해요. 가격이 지금 현재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비싼, 뭐 약간 더 비싼 그 정도 수준이면 대박이겠죠. 근데 지금 그 가격을 좀 끌어낮추는 거, 내리는 거, 요건 수율이 문제가 되겠죠. 수율만 잡힌다라면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의 이런 것들, 그렇게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로봇 관련주들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얼마나 커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엄청난 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선점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PBR 수준을 보시면요, 진짜 이런 수준의 PBR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0.6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자, 삼성 SDI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장 산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들 보면 LG엔솔 같은 경우도 PBR 기준으로 지금 3배가 넘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0.67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업황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빠지더라도 다른 종목들보다 제한적일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유상증자 참여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차근차근 좀 모아 가려고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I예요. 2차 전지 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 종목 하나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자, 이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했는데 다른 종목이라고 유상증자 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없겠죠. 자금 조달하려면 증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발표를 했잖아요. 폭탄이 이미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PBR 0.67배 수준은 긴 관점으로 내년 후년 정도까지 본다라면 굉장히 싼 구간입니다. 자, 삼성 SDI 뭐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는 21만 원을 드리고 그때 같이 2차 목표가 23만 원을 드렸었는데요. 자, 2차 목표가는 그대로 23만 원 그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히든카드는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투자 종목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는 트럼프가 관세 이러면서 지금 4월 2일 날 뭐 다들 야, 진짜 얼마나 하려고 저러냐 이렇게 다들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전 세계 20% 전 세계 국가들한테 무조건 20%씩 부과한다 그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트럼프는 관세를 세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그 개별 국가들하고 협상을 하면서 뭔가를 뺏어내면서 약간 낮춰주는, 그렇지만 관세를 안 물리지 않는 그런 작전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해외적인 요인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물가가 우려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말씀드린 게 실적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밸류에이션, 실적, 성장성 모두 다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보다 빠지더라도 덜 빠지고요, 회복되면 빨리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종목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주는 저는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한 주다 이렇게도 봅니다. 제발 좀 진짜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기일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들 들어가면요. 자, 6종목 보여주시고요.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삼성전기, 현대차, 삼성전자, 셀트리온, 네이버, 삼성 SDI. 자, 요렇게 6종목을 정해봤는데요. 자, 뭐 삼성 SDI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대차는 우리 생각 안 하는 그런 모멘텀이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인수한 저 로봇 기업이죠. 전 세계에서 로봇을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게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반기면 이제 뭐 4, 5, 6 석 달 남았잖아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되면 이게 시가총액을 한 10조에서 15조 정도 그 정도 보고요. 가장 높게 보는 쪽은 30조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에다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삼성전기 역시 마찬가지 PBR 기준 1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컨센서스 나오는 게 한 4조, 매출액이 4조 7천억 정도 나오는데 서정진 회장은 올해 5조 이상 할 겁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조금 믿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네이버, 뭐 적어도 네이버도 PBR 기준 1배 근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종목이고요. 자, 오늘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거는 PBR 1배 아래 구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2분기부터는 이 메모리 업황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D램 가격 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4월 달부터는 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쪽에서 모두 낸드 가격을 좀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낸드 쪽이 내년 정도까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낸드 수요 증가율이 한 15% 정도 그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급 전망은 1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상회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 좋은 모습 보였다가 좀 오늘 윗꼬리 달고 좀 밀렸는데요. 자, 여기서 좀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빠진다라면, 그쵸? 요런 종목은 그냥 변동성 확대했을 때 차분하게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참 좋은 종목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거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자,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64,000원, 2차 목표가 7만원, 손절가는 5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그 다음, 금산의 오늘 섹터는요, 저평가, 제약, 바이오주.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저평가 제약 바이오주를 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제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뭐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제약 바이오가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이오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한 황제주잖아요. 그죠? 100만원짜리 주식이 없잖아요. 제약 바이오밖에 없는 거 지금. 그리고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실적 대비해서 바닥권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적 대비해서 바닥권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가요, 제약 바이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약 바이오는 거기가 우리가 일반 의약품,
그다음 전문 의약품, 뭐 화장품 쪽으로 뛰어들고 헬스케어도 뛰어들고 뭐 건강기능식품 다 뛰어들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6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가 동국제약이 나오고 그다음 보령이 나오고요. 그다음 대원제약입니다. 네. 그다음은 여러분들 한미약품도 있고 종건당, JW 중에 제약이 있는데 저 중에서 다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 종목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동국 제약을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나와 있는 그 동국제약을 선정한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OTC, ETC 우리가 일반 의약품 쪽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 동국제약 그러면 인사도를 말하는 거죠. 잇몸 치약. 저도 워낙에 잇몸이 안 좋은데 인사도. 그다음 마가테솔 있잖아요, 그죠? 이런 쪽이 일반 의약품. 그다음은 여러분들 앞으로 그 항암제 쪽에서 전문 의약품도 지금 뛰어들고 있고, 그 다음은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헬스케어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다각화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올해 또는 내년 정도에 매출액이 1조 정도는 넘어갈 것 같아요. 지난해 매출액이 8천억이 넘어갔으니까 올해 또는 내년 정도에 뭐 1조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부채 비율이 뭐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을 갖추었고요.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얼마 나왔냐면요, 거기가 804억에 영업이익이 나온 기업이에요. 저 기업이 종업원 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종업원 수가 1188명 정도 돼요. 1000명이 넘는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정도 인건비 다 제하고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거죠. 그리고 PR이 한 10배 미만, 아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고요. 제가 이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자리가 보시면은 방금 내가 실적 있잖아요. 실적은 사상 최고잖아요. 근데 주가는요, 주가는 가장 주가가 저점에 있어요. 지금 최근에 거의 52주 신저가예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식은 부담이 없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들, 실적은 사상 최대고, 주가는 바닥에 있는 주식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종목에 제가 매수 가격은 이렇게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매수가는요, 내일 아침에 그냥 시초가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1차 매도 목표가 짧게 제가 한번 제시하면은요, 1차 16,500원이 1차 매도 목표가, 그 다음은 2차 매도 목표가를 19,100원을 2차 매도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요, 얼마냐면은 12,800원을 손절 라인. 그 다음은 여러분들 그 비중을요, 몇 프로 정도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15%입니다. 딱 비중 15%가 가장 좋아요. 그 보유 기간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미만으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한마디 해주시죠. 그리고 아니요, 제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금산 전문가님 저 공방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되겠네,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날 토마토 정근통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요. 4월 4일 날 금요일 날 4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주제가 반도체 주도주 5종목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공개해 줄 테니까요. 반도체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4시에 들어오시면 아마 좋은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자, 지금 뭐 오늘 보니까 나스닥이 한 40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뭐 저 장중에도 계속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조금 좀 장 초반에는 고생을 좀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뭐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자, 뭐 요거 아래 꼬리 달고 양선을 내주면 괜찮죠.
자, 일단 뭐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뭐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보면 결과가 나와 있겠죠. 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